네,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대구 대장 아파트는 어디인가에 이어서 비수송구 대장 아파트는 어디인가 이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 내용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좀 더 난이도가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건데, 대구 전체에서 대장 아파트를 찾을 때는 그냥 제일 좋은 입지를 먼저 찾고 거기에서 제일 신축 아파트 혹은 상징성이 뛰어난 아파트를 이제 골라주면 된다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범어 W가 상징성이 가장 높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이제 투표를 좀 진행했을 때에도 70% 이상을 좀 득표를 하면서 확실히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구나 라고 결론을 냈었는데, 이제 비수송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지가 비슷한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인데, 뭐 죽전역, 두류역, 그리고 청라 언덕역, 각자 입지를 잘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각자 입지에서 최신축으로 들어오는 아파트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좀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하는 내용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다루려고 했으니까 뭐 제가 나름대로 결론도 내리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자료들을 보시고 나름 결론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대구 광역시의 포인트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늘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광역교통과 2호선이 만나는 지점이 항상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대구에는 동대구역, 서대구역, 그리고 대구역이라는 곳이 있고, 동대구역에서 일직선으로 내려오면 2호선의 범어역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서대구역에서 일직선으로 내려오게 되면 죽전역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구역에서 일직선이면 사실 반월당역인데, 여기는 주거보다는 상업 중심인 곳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더블 역세권인 청라 언덕역이 또 중구의 대장급 입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류역도 빠지기 섭섭하죠. 각종 교통 호재들이 사실 이 두류역과 상당히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뭐 달서구 대장, 서구 대장, 중구 대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세 역에 대해서 좀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고, 이곳에는 각자 신축 아파트들이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죽전역은 빌리브 스카이라는 아주 상징성이 큰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두류역 같은 경우에는 두류역 자이, 청라 언덕역에는 청라 힐스 자이가 최근에 입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참고로 이 청라 언덕역에는 조금 의견이 나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청라 힐스 자이가 좋으냐, 청라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가 좋으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곤 하는데, 사실 뭐 입지라고 했었을 때는 교통과 학군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두 개는 사실 동일하다라고 봐야 되죠. 얼마의 가치를 받아야 되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두 개는 뭐 사실 거의 동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요거는 그냥 가장 최신축인 청라 힐스 자이를 들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빌리브 스카이가 22년도 중반기에 입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청라 힐스 자이가 23년도 2월부터 입주를 했고, 마지막 두류역 자이는 분양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5년도 8월에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모두 다 최신축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입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통과 학군 측면에서만 잘 분석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 측면에서는 역까지와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실 너무 가까운 곳들이 있죠. 그 일대에서는 위치가 아주 뛰어난 곳들이기 때문에 뭐 몇 미터 더 가느냐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직접 지하철역을 좀 올라가면서 이제 영상을 찍었을 때도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초등학교까지와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우리 아이가 이 학교를 잘 다닐 수 있겠는가, 이런 게 가장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 등교길은 어떤 느낌일까의 측면에서 한번 영상을 또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았을 때 사실 두류역 자이와 청라 힐스 자이 같은 경우에는 또 초인접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였고요. 두류역 자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좀 공사판이긴 하지만은 양옆으로 공사가 다 마무리되게 되면 아마도 다니는 길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빌리브 스카이가 감삼초를 보내게 되면서 너무 멀더라고요. 이 가는 길도 지금 현재 공사판인데 더샵이 들어오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되지만은 그래도 한 12분 정도가 딱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가는 길이 저도 가면서 몇 번이나 지도를 확인했을 정도로 좀 멀긴 멀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기도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아이 등굣길 측면에 있어서는 빌리브 스카이가 조금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대신에 학원과의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죽전역이 제일 괜찮아 보였습니다. 뭐냐면 장기 초등학교 앞쪽에 이 학원가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인접한 곳에 우리가 보낼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두류 같은 경우에도 두류역 인근으로 해서 학원들이 꽤 잘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뭐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건데, 청라 언덕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보면 아시겠지만 학원가가 들어올 부지 자체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학원가의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하다. 자, 그래서 인접해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또 상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 죽전역이나 두류역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죠. 특히 최근에 죽전역을 가보면은 여기가 왜 비수송구 대장급이다 라고 하는지를 좀 알 수 있을 정도로 인프라 같은 것들이 가면 갈수록 좀 때깔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두류역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가 조금 오래된 느낌들이 있지만은 뭐 광장코아라든지 워낙에 이제 상징성이 뛰어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상권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 청라 언덕역 주변에는 이런 요소들이 조금 부족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땅의 용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측면인 건데, 죽전역 일대 빌리브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중심 상업 지역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적률을 최대 한 1500%까지도 올릴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이게 지금 한 800% 정도까지 지금 지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가면 건축물의 가치가 조금 떨어지고 땅의 가치가 중요해진다라는 측면에서 다른 두 곳에 비해서는 땅 자체의 용도는 가장 좋은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류역 자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지 정리가 덜 된 모습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용도를 확인해 보면 일반 상업 지역으로 잡혀져 있고 용적률은 800%까지 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곳은 아주 초고층의 주상복합이 생기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청라 힐스 자이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필지 정리는 좀 덜 된 모습입니다. 이제 좀 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자, 그래서 용도를 보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서 뭐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앞선 두 곳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땅의 가치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적인 요소들로 우리가 한번 직접적인 비교를 해봤는데,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혹은 특장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각 지역들의 장점들은, 빌리브 스카이는 아무래도 교통적인 측면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서대구역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IC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교통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 또 우리의 생각이라고 했었을 때 비수송구 대장급 입지가 어디냐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로 죽전역 일대가 떠오르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월드마크 웨스트엔드의 상징성이 워낙에 뛰어났기 때문에 부자 아파트라고 불리는 상황에서 빌리브 스카이도 그런 상징성을 그대로 좀 이어받을 수 있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점이다, 어떻게 보면 좀 금수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류역 자이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인 요소가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거에 있어서 자연 환경이 더 중요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우리 대구에서 가장 큰 두류공원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더더욱 빛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5호선 계획이라든지 이런 교통사업에 있어서는 사실 두류역만큼 또 뜨거운 지역은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교통은 두류역 쪽에 있는 게 아닐까라고 또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청라 언덕역이라고 하면은 단연코 더블역세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이제 교통학군적인 요소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얼마가 적당하겠느냐라는 측면까지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매물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요거 3개 단지는 한 7억대 정도 선에서 아마도 가격대들을 형성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 두류역자의 매물을 보았을 때 뭐 5억대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물건입니다.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더 발생할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양가와는 또 다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청라 힐스자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며칠 전까지만 해도 6억대 매물이 많았었는데 뭐 금방 또 다 팔리기도 했고 매물이 또 순식간에 사라졌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튼 3개 모두 다 한 7억대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하는 건데, 자, 방금 말씀드린 아파트들을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입주 연도가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두류역자이는 한 3년 정도 늦게 들어올 예정이고요. 25년쯤 되면은 또 시장이 어떻게 변화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시기 자체는 참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하철에 대한 접근성은 모두 다 뛰어났었고요. 초등학교까지와의 거리는 빌리브 스카이가 조금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 상권은 청라 힐스자이가 좀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토지의 용도로 보았을 때는 빌리브 스카이, 두류역자이, 청라 힐스자이 순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각자의 특장점이라고 하면 빌리브 스카이는 교통과 상징성이 매우 뛰어나다, 두류역자이는 두류공원, 그리고 청라 힐스자이는 더블 역세권이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두류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업의 좀 핵심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매물의 최저가는 대략 한 7억대 정도 선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정도 선에서 좀 가격을 형성해 나가지 않을까 보여지는 상황이었었고요. 자, 그럼 이런 내용을 보았을 때 여러분 나름 결론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나요? 저는 사실 많이 고민을 해도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자, 그래서 저의 결론은 너희 그냥 3대장 해라.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